쇼핑몰 월 매출 1억,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 수많은 대표님들과 만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였어요. 한때 월 억대 매출까지 내셨던 분인데 폐업 생각하셨다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개선했더니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 고객사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반품, 재고, 관리비용 제하고 수수료 털리고 또 세금도 털리고 그러면은 정말 남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월 매출 1억을 내고도 망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월 매출 1억부터 월 매출 10억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다양한 대표님들께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미리 인지하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피할 수 있다면 많은 돈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월 매출 1억 찍고도 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플랫폼 의존도입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플랫폼 수수료와 플랫폼 내의 경쟁 악화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이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이 있고 의류는 무신사랑 W컨셉 등이 있죠. 각 플랫폼별 판매자 수수료를 한번 보면 네이버만 좀 상대적으로 좀 싸죠. 기본 2.73%에 브랜드 스토어는 3.64%, 쿠팡은 4에서 10.8%인데 주얼리만 4%고 대부분은 8에서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G마켓은 4에서 15%, 11번가는 9에서 13%, 무신사랑 W컨셉은 28%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신사랑 W컨셉은 실질 수수료 기준으로만 보면은 매출의 10%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5년도 서울 경제뉴스에 따르면 도소매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8%라고 하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영업이익률보다 높으니까 말 다 했죠. 특히 저는 플랫폼 내에 재구매 고객이 너무 아쉽습니다. 재구매를 한다는 거는 우리 제품이 고객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데요. 만약 자사몰이었다면 광고비로 최초 고객을 획득한 후에 이 고객이 재구매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 수수료만 있을 텐데요. 플랫폼에서는 고객이 재구매를 할 때마다 10%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구매 고객만큼은 별도로 받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또 플랫폼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플랫폼이 초기 단계일 때는 비교적 업체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높은 판매 수수료를 감안해도 입점만 하면 노출이 좀 되고 그만큼 매출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후발주자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같은 자연 매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광고비 혹은 별도 작업비, 예를 들면은 구매평이랑 트래픽 등이 있겠죠. 이런 걸 사용해야지 어느 정도의 노출과 매출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기획전이나 프로모션에 할인가로 참여해가지고 이벤트 지면의 노출을 보장받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지 간에 결국 판매 수수료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만큼 마진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 업체의 생존이 플랫폼에 달려있다는 것도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기억하시죠? 플랫폼의 경영 악화 때문에 셀러들이 정산을 받지 못한 그 사건이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 말고도 플랫폼 로직이 변경되면 공들여서 상위 노출했던 내 제품들이 하루아침에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플랫폼이 처음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셀러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가 이익 실현을 위해 규정을 바꿔버리는 경우 우리는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타 플랫폼의 경쟁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운영 문제로 고객들이 이탈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플랫폼의 안 좋은 점만 말을 했는데 그러면 플랫폼을 입점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플랫폼은 장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초반 브랜드 인지도가 작을 때는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죠.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켜야 하니까요. 대신에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자사몰과 자사 채널을 통해서요. 플랫폼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게 된 소비자들 중 적어도 열에 2명 정도는 브랜드명을 검색을 해볼 겁니다. 검색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재구매는 또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 자사몰과 인스타그램 등의 고객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쌓아뒀다면 플랫폼의 트래픽이 자연스럽게 자사 채널로 오게 될 겁니다. 자사몰에서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체 이벤트 혹은 회원 전용 할인 등을 진행해서 구매 고객으로 전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월 매출 1억을 찍고도 망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재고의 회전 속도입니다. 재고의 회전 속도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싶으실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쇼핑몰에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제품이 2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제품 수가 일단 굉장히 많죠. 8에서 90%가 자체 제작입니다. 이게 다 팔릴까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잘 팔리는 제품이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1억으로 넘어갈 때 실수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바로 ODM, OEM 그리고 사입을 하기 시작하실 때부터입니다. 공장에 주문을 넣을 경우
MOQ라 하는 최소 주문 수량이 존재하죠. 사입은 공장 주문보다는 수량이 적겠지만 그래도 최소 100개 이상은 구비를 해놔야 어느 정도 주문을 쳐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제품들의 종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팔리는 상품들이 점점 창고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매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들여오다 보면 전체 재고에서 안 팔리는 상품들의 비중도 점점 커지겠죠. 재고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 계속 팔리면서 이 현금이 돌아줘야 되는데 안 팔리는 상품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고의 회전 속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높아도 순이익이 많이 안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라면 문제는 더 커지겠죠. 이런 재고들은 안 팔리게 되고 땡처리를 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파레토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상품의 상위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우리가 아주 지겹게 들어온 그 파레토의 법칙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 팔리는 제품들을 과감히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면 제품이 몇 개밖에 없어서 매출이 쪼그라들면 어떡하냐고요. 제품 하나로 1년 만에 시가총액이 10배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에요.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2024년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1조 원대 기업이었지만 25년 현재 10조가 되었습니다. 시총 10배가 뛴 삼양식품도 2024년 전체 매출의 1.7조 중 1조가 불닭볶음면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잘 팔리는 제품만 팔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해당 제품이 인기가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왜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에서 이 상품을 많이 사는지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해당 제품과 같이 팔 수 있는 상품 또는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른 종류의 상품을 기획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안 팔리는 상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잘 팔리는 상품은 늘려가면 전체 재고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도 좋아지겠죠. 월 매출 1억 찍고도 망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회사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숨은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월 매출이 1억까지 가는 길에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날 겁니다. 직원을 뽑아야 하니까 사무실도 있어야겠고 더 큰 창고도 있어야겠죠. 회사가 커지면 사무실, 창고 임대료, 직원 인건비 정도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한 1.4배 정도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숨은 비용들이 진짜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실도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책상 넣을 공간만 더 추가하면 될까요? 휴게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회의실 공간 등 자주 쓰지는 않지만 업무상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직원 수에 비해 넉넉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대표님이 혼자 하실 때나 직원이 1명 정도 있을 때는 책상이랑 의자만 있으면 되겠지만 5명에서 10명이 넘어갈수록 이런 공간들이 필요해집니다. 직원에 대한 비용은 급여와 사대보험 등이 또 전부일까요? 아니죠. 간식비, 회식비, 교육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각종 비품과 소모품들도 또 구비해야 되겠죠. 직원들이 슬슬 늘어나면서 한두 명 있을 때는 필요하지 않았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 맡기신다고 웹 디자이너를 채용하신다면 어도비도 구독해야 되고요. 클립아트 같은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소스 사이트도 구독해야겠죠. 폰트도 필요할 거고요. 또한 직원들이 쓸 회사 이메일을 위해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과 같은 서비스도 이용해야겠죠. 또 요즘 핫한 AI 안 쓸 수가 없겠죠. 상세 페이지, 디자인 기획, 디자인 제작, 마케팅 등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AI만큼 효율적인 것이 또 없습니다. AI 프로그램도 구독해야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노션, 슬랙 등의 협업 프로그램, 그리고 격리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소프트웨어만 합쳐보면 한 달에 50은 쉽게 넘어갑니다. 외주 비용도 있겠죠. 세무, 노무, 그리고 광고나 마케팅 등등이요. 그래서 법인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생각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미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 비용 계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회사마다 쓸 수 있는 운영비는 분명 다르겠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비용을 과소집계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공간은 인당 3평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회의실이랑 다용도실 등을 포함한 공간입니다. 사무실 평수를 보실 때는 계약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직원 인건비와 사대보험,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인건비부터 보면 일단 원티드 채용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직군별 연봉을 클릭해 주시고요. 대표님이 채용하고 싶으신 직원의 직무와 경력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광고 대행사니까 예시로 퍼포먼스 마케터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신입이 2,7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2,700 나누기 12 하면 225 정도가 나오는데 그 비용에서 1.4배를 곱해주시면 사대보험, 그리고 복리후생비, 소프트웨어비 등 위에서 언급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르니까 신입이라면 1.4배,
경력이라면 1.2배 정도 곱해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나중에 직원들이 많아지면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1억 매출을 내는 쇼핑몰도 폐업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고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도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해결책들 중에 특히 자사몰을 키우기 위한 전략은 이후 영상들에서 추가로 다뤄보려 합니다. 매출 성장, 브랜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